일단 마용성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어. 이 중에서 뭘 넣을까를 생각한 것 같아. 먼저 구를 정하고 동을 정한. 동작구는 대장이 없네. 분노하십시오 뭐요? 여러분. 네, 이게 무슨 핀셋이야. 그냥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투미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또 이런저런 부동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얘기하기 싫은데 그러나 또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죠. 뭐 저는 나름대로 11.6 부동산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이야기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지난 기간 동안 하락론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이럴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상승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해야 된다 또는 하락할 거다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논리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없나? 뭐 아무튼 안 된 것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제를 뽑아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까지 관심 있게 잘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몸이 아파요. 부동산이 아파요. 부동산이 아픈가요? 어디를? 엊그제였죠? 엊그제 수요일에 이제 발표가 나니까 이거 한번 할까요? 하니까 아유 우리 분양가 상한제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라고 사골이야, 사골.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한번 유튜브를 확인해봤어요.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한 게 얼마나 되나.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김용민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을 때도 막 이슈될 때 그때 한번 얘기했었고 812 부동산 대책 그때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도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또 얘기하고 사실 영상 숫자로만 보면 사실 그것도 너무 길다 보니까 막 몇 편에 쪼개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영상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할 얘기는 사실 이전에 했었던 영상들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참고해 보시면 아마 다 있고요. 오늘 얘기할 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정됐고 아마 다들 기사로서 보셨을 것 같은데 재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은 저는 없다라고 주제를 가지고서 왔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내용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이 되게 많은데 일단 주목해서 오늘 잠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왜 이 지역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을까 하는 납득이 안 가는 곳들도 있고 이제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1 부동산 대책 때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핀셋 규제 한다는 얘기를 보고서 얘는 후퇴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구별로 지정해버리면 유탄 맞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딱 저번 방송을 한번 다시 보니까 이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워낙 핫하니까 성동구를 지정해버리면 행당 7구역이라든지 금호 16구역 용답동 재개발이라든지 얘네들이 우리는 허그말 잘 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분양가 상한제로 유탄을 맞는다든가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공급이 위축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 많으니까 전체 구로 지정하기보다는 말 안 듣는 애들만 딱 골라서 지정하겠다 이런 뉘앙스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방위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된 거 보면서 좀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지정됐었어요. 재개발 쪽은 별로 지정된 데가 얼마 없죠.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강남 4구는 그래도 지정되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강남 4구도 구로 지정한 게 아니라 동으로 지정했었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애들은 다 지정하긴 했는데 전체 강남 4구 45개 동 중에서 22개 동을 지정했었고요. 근데 이제 비강남으로만 얘기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강남 잠깐 짚고 넘어가면 강남구는 몇 개 동이라고 하지만 동이 엄청 넓어.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양재우면 조금 빼고 다 지정된 거나 다름없고 강남구도 아파트가 없는 동네 있잖아요. 빌라촌 있는 데들, 업무지구 있는 데들 거기 조금 빼고 실질적으로 그쵸. 거의 다 지정해서 강남 3개구는 송파는 뭐 거여마천까지 지정했으니까 거의 다 됐고 강동구가 생각보다 좀 적은 정도. 그래서 강남은 사실 실질적으로 핀셋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핀셋이야.
소리야. 그냥 뭐 거의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재개발은 사실 분상이 그렇게 많을 거라 나는 강북에 안 되거나 하더라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거의 없긴 해요. 이게 얘기하셨었지만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원래 다 통째로 지정될 거라고도 생각했었다 보니까 뭐 여기 있는 애들 보면 그 정도 한참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미리 지정하고 보는 왜 거잖아요. 한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상징성 그런 그렇죠. 거 같은데 네. 뭐 경고 강남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거의 없잖아요. 마천 정도 있는데 여기 마천 거여 마천 재개발에 뉴타운. 거여는 끝났으니까 안 했고 그쵸. 마천은 할 게 남았으니까 마천. 거여 마천 뉴타운 정도만 좀 있고 그 외쪽으로 이제 비강남권으로만 보게 됐을 때 영등포구의 여의도동 같은 경우도 사실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뭐 강남이지. 재개발도 하나도 없고 음. 이제 마용성 이게 좀 되게 저는 재밌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지정되는 거 보면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메커니즘이 일단 강남을 지정하려고 보니까 강남만 지정하기가 좀 심심한 거야. 마용성도 뭔가 좀 넣어주곤 싶은데 마용성에서 그냥 막 지정하자니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고 상징성으로 뭐 하나를 넣을까 이 정도로 생각이 된 거예요. 당장 대표적으로 이제 마용성이니까 마포구부터 보자면 아현동인데 아현 2구역 여긴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여기 일반 분양 세대가 얼마인지 아시죠? 50개. 50개. 이거 50세대 분양가 상한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현 1구역 같은 뭐 구역 지정도 지금 안 됐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는 사실 이제 네. 이게 얘기가 말이 나오는 게 마포는 공덕을 지정해야지. 왜냐하면 공덕 재건축이 그쵸. 물량이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걸려면. 그래서 그게 말이 많은데 그럼 왜 아현을 지정했을까? 왜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상징성? 전 마레프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마포레미안 푸르조가 딱 아현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포구에 어떻게 보면 간판이고 대장이고 얼굴인데 이게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도 가격을 리딩해가면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인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요. 마레프 팔고 잠실 가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팔고 마레프 들어가려고 오는 사람 어떤 그런 브릿지로서 또는 강북권 대장으로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쟤를 치고 싶은데 그 옆에 분양할 거 남았네 라고 하니까 아연을 찍은 것 같긴 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빈축을 하는 거죠. 야 옆에 물량 많은 거 놔두고 50개 하겠다고 왜 그러냐 이제 뭐 이런 상황이죠. 아연은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저도 딱 그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네들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용성에 뭐 하나씩은 해놓고 싶은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징성 있는 그쵸. 단지들을 찍었어. 보면 용산도 그렇고 성동도 그렇고. 네. 마저 얘기하자면 용산구에는 이제 한남동이랑 보광동 이렇게 두 개의 구를 했는데 그냥 한남 3구역 잡겠다고 이게 한 건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 뭐 이태원동이라든지 동빙고동이라든지 한남 뭐 2구역이나 5구역 막 얘네들은 한남 뉴타운에서 제일 비싼 데가 5구역이잖아요. 네. 5구역이 동빙고동, 주성동 그쵸. 이런 데인데 거기는 빠지고 한남 3구역이 가장 앞으로 이제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뭐 분양 나오려면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도 그쵸. 삐걱삐걱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거기를 딱 타겟팅해서 한남 보강하니까 한남 이사도 같이 걸렸죠. 뭐 한남 2구역도 뭐 보강도 걸쳐 있기 때문에 2구역, 4구역도 다 걸렸다고 봐야 돼요. 아이러니하게 5구역만 또 빠져나가는. 근데 이제 한남에서 대표적인 곳을 이제 용산에서 대표적인 곳을 한남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걸었는데 조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 동부이촌이? 이촌동이. 네, 한강맨션, 그러니까요. 왕궁 아파트, 왕궁맨션, 뭐 삼익 아파트, 그다음에 서빙고, 신동화, 뭐 이런. 야 저기는 껴주고 왜 우리는 안 껴지냐? 그래도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근데 지정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또 지정하겠지. 뭐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아니 강남에 저런 뭐 대치, 도고, 잠원, 밤 이런 데는 하면서 왜 이촌동 우리 여의도는 하는데 왜 우리 맞아, 무시하냐? 그러네. 여의도는 뭐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지. 안심이라고 해봐야 뭐 다 지정할 텐데 뭐. 뭐 이제 분양할 때쯤 되면 또 할 텐데 얘네들이 사실 그럼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마용성에서 뭐 하나를 하려고는 보니까 대장으로 생각한 애들을 일단 상징적으로 딱 건 거잖아요. 마포구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공덕을 해야 되는데 아현을 왜 했을까? 뭐 실효성 50세대 이거 잡으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한 것처럼 성동구 같은 경우도 성수동
차라리 성수동을 하든가 할 거면 성수동 1가만 했어요. 성수 1지구는 작고 2, 3, 4지구 사실 2지구는 살짝 좀 걸쳤거든요. 네. 걸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걸쳐도 같은 지역이니까 걸려야지. 아무튼 그러면 뭐 3, 4지구 오히려 속도로만 보면 4가 제일 4지구가 빠르잖아요. 가장 빠른데 네. 1지구가 워낙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 1가 그냥 이런 식으로 1을 딱 건 거죠. 이게- 성수전력정비구역에서는 1구역이 제일 크고 제일 규모 있고 뭐 사업 속도도 빠른 편이니까 그쵸. 개 중에서는 그렇게 건 건데 2, 3, 4는 좀 안심? 안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웃긴 옆에 걸렸으니까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실효성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상 재개발은 뭐 없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마용성에서 봤었을 때 마포구는 애초에 재개발도 없고 용산구의 한남뉴타운 그리고 성수동의 성수 1지구 이렇게 딱 걸렸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성수 1지구 1번 분양 언제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입주를 한 8년 보거든요. 입주까지. 그러면 일반 분양은 한 6년 정도 지나서 분양을 할 5, 텐데 6년. 그렇죠. 5, 6년 정도 지나서 일반 분양을 할 텐데 근데 5, 6년 분양가 얘기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늦게까지 보냐고? 우리 조합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뭐 저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 사실대로만 의견일 수 있으니까. 팩트로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빨리 될 수도 있죠. 저희가 그 동안에 봤었을 때 한 입주까지 한 8년 정도? 빅 이슈들이 좀 있죠. 형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50층 받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해놓은 그 부분들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랑 싸워야 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비계획 어떻게 그쵸. 갈 건지. 이제 성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지구 되면서 좀 어느 정도 풀릴 걸로 보고 음. 있었던 거. 왜냐 속도 맞추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뭐 클레임 걸게 없어질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와 별개로도 애초에 지금 한남뉴타운도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하려면 사실 빨라야 한 3년, 좀 늦어지면 4년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시간이 일단 정권이 한번 바뀌게 되고 너무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 제가 전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했었을 때도 이런 게 뭔가 부작용들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그냥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실제로 없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한 텀 돌리면서 갈 수 있을 시간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지정되면 가장 박 터지는 애들은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간하고 이주 철거하고 막 이주비랑 금융비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알 수 없는 애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들이듯. 근데 그런 성수는 건데. 그 성동구는 다 빠졌어. 걔네들이 행당 7, 그쵸. 예, 그다음에 금호 16, 금호심 예, 용답동. 예, 이런 데가 다 빠져서 살았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이겠죠. 예를 들어 동작구 흑석뉴타운도 빠졌어요. 흑석 9나 흑석 3이나 이런 데 걸려 있는데 왜 거기도 빠졌냐? 의미는 그런 거 아닐까? 허그랑 협의해서 선분양하세요. 문제 성동구 니들은 아직 강남처럼 후드려 팰 준비는 안 됐다. 뭐 니들까지는 한번 협의해보고 적당히 협의해서 분양해라. 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살살 봐주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뭐 사실상 재건축은 뭐 예상했었던 거였었던 건데 애초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자체가 딱 강남 재건축을 잡겠다 이거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애초에 의미가 없으니까 구역 지정해도 다 피해 나가는데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했던 거고 뭐 실질적으로 말은 많아요. 뭐 나중에 추후 2차, 3차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분양을 앞둔 데들은 다 빠져나갔단 거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지금 결국은 이게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 물론 키는 양쪽이 다 쥐고 있죠. 자 봐요. 행당 7구역이 분양 심사 하려고 가. 근데 성동구에서는 근래에 분양한 게 뭐가 있죠? 아크로 15구역? 서울숲 포레스트. 걔가 고가를 좀 찍어줬구나. 네. 걔가 걔 분양가대로 당시 가서 초분양가. 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분양가 가지고 가서 협의하자고 하면 받아줄까? 그거 받아주면 해볼만해. 성동구는 다 살아날 수 있어. 성동구는 워낙 걔가 당시 전국 최고 분양가를 찍어줘가지고 근데 이게 기준 자체가 허그에서 분양 보존하는 기준이 세대 뭐 등등 이런 거 따져가지고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니네는 아크로 서울 가격을 보면 안 되고 금호 15구역을 봐야 돼. 걔가 빠져나가면 15가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아니요 행당 6구역 행당-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가장 마지막이었었어요. 서리자보다 금호가 더 먼저 아니에요?
걔네가 금호파클스? 금호파클스 얘네가 2015년도 아마 9월달 경에 했었을 그래요? 거고요. 11월에 서리자가 분양했었어요. 서리자가 네. 먼저. 그럼 서리자 가격은 횡당 6구역이면 쌌을 거 아니야. 걔도 당시 말이 많았어요. 성동구에서 최고 분양가를 찍었어가지고 그때 옥수 13구역 옥수 파크힐스보다 더 비싸게 분양한다고 얘가 왜 그 가격이야 하면서 당시 말이 많았었지만 지금 다 근데 그 가격을 비교급으로 갖고 와서 상한 제한 걸어가지고 협의하자고 하면 횡당 7구역 가만히 있겠어? 그래도 뭐 지금 눈높이로는 그것도 마음에 안 안 들겠죠. 들겠죠. 그러면 조합원들 횡당 6구역 조합원들도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 가격대로 갈 거냐? 횡단 아니면 7구역에서 이제 횡당 7구역에서도 이 가격대로 허그랑 협의해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우리도 중공업 분양 가자. 할 거냐?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정권 내에서는 후분양의 움직임을 보이면 딱 찍어 누르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허그 체제로 현분양으로 가라. 갈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예상. 않을까. 음. 어느 정도 뭐 타협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가게 되면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현분양으로 협의해서 재개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이 작아. 그리고 하도 오랫동안 이거 시달렸다 이 오랫동안 참고 그래왔기 때문에 눈물 억울하지만 나도 그냥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하느니 그냥 적당히 싸게 분양해가지고 협의해서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긴 해요. 저희가 11부동산 대책 때 핀셋 규제 제가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이 얘기까지 나왔을 때는 사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서울 전역으로 지정은 못할 거다. 오히려 내부에서도 좀 상징적인 애들, 강남권 아니면 뭐 해봤자 마용성의 몇몇 애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봤는데 딱 그냥 그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했었던 애들 있잖아요. 당장 일반 분양 앞두고 있는 애들, 수색증산 뉴타운 쪽이라든지 얘네들도 보면 우린 피했네. 마용성 외에도 다음 단계 되는 따로 남아있잖아. 뭐 동대문구라든지 뭐 좀 더 상징적인 애들 넘어서 이제 은평구니까 에이 우리는 살았네 하면서 막 지금 또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공업 분양 카드를 쓰기가 재개발 구역들은 쉽지 않아. 돈도 부족하고 시공사들이 차입해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강남권은 좀 어떻게든 상품성이 그만큼 좋으니까 뭐 금융이나 이런 쪽이 끌어당기기가 쉽겠지만 강북의 재개발 구역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 좋을 때 시장 안 좋을 때 극명하거든요. 시장 안 좋으면 분양도 안 되고 찬바람 진짜 막 할인 분양 되게 가장 골이 깊었던 지역들이 특히 이제 재개발 물량들이었기 때문에 지난 하락장에서도 막 그렇게 준공 후 분양까지 크게 생각하면서 건설사들도 공격적으로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안 됐고 앞으로도 그냥 잘 협의해서 그냥 해야겠지 뭐. 오늘 얘기한 거는 그냥 딱 그 정도였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정 발표가 났었으니까 어디가 지정됐었고 하도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막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성수동 지정됐는데 성수 1지구 타격받는 거 아니에요? 걔네가 분양을 언제 할 건데 그게 타격을 받느냐? 이것도 뭐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고 강남권에서는 반발하는 데들 엄청 많잖아요. 막 이거 위헌이다. 왜 소급해서 뭐 하냐? 앞장서서 총대 메고 싸워줄 든든한 형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뭐 생각해봐도 충분한 여유적인 시간이 있고 뭐 진짜 없어지면 더 땡큐고 지금 뭐 한남이라든지 성수라든지 뭐 아현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네들은 살짝 건너가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큰 영향이 없다 예상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한 줄 보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대장만 상징적으로 찍었다.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 분양할 애들은 니들은 허그랑 얘기하고 가라 라는 쪽으로 놔줬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애들은 그 정도로 그렇죠.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동작구는 대장이 없네. 지금 마용성급의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대장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3구역 얘네들 있을 텐데 얘네들 사실 실질적인 거 우리 재개발 보면 동작구에 이제 분양 앞둔 애들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마용성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어. 이 중에서 뭘 넣을까를 생각한 것 같아요. 먼저 구를 정하고 동을 정한 그런 메커니즘인 것 언론에서 같아요. 강남 3구, 강남 4구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용성이 딱 따라 붙었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봤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뭐 재개발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부동산님께서 처음에 인트로 할 때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 만난 이유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제가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지겨워도 기왕 발표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었던 거고, 원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본론 내용 뭐예요? 이제 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폭락론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까? 그리고 팩트체크의 시간 한번 가져보자. 싸우자는 거예요? 저격의 영상이 아닙니다.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슈가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